안녕하십니까, 마피디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계좌 먼저 보시면 장기, 중기 한 주도 팔지 않고 네. 투자하고 있습니다. 마피디님, 테슬라 언제 매수를 해야 될까요? 테슬라 현재 200일선을 약간 깬 모습이거든요. 네. 그 밑에 200달러가 존재하고 있는데 강력한 지지선이 될 수 있습니다. 202까지 떨어지고 올라가는데 네. 어제도 거의 근처까지 왔고 약간은 다시 오르긴 했어요. 금요일날은 올라갈 상황은 맞는데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 주지 못했거든요. 그래서 조금 찜찜하게 끝난 느낌이 있어요. 자, 저번 주 일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는 좋지 않다. 약간 기술적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한 230, 225, 230에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. 근 10개월 동안에 주식이 상승했거든요. 그 지지선을 이탈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부위로 가서 놓쳤어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테슬라는 현재 모습에서는 약간 가격 조정도 그렇지만 기간 조정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주가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그리고 주식장이 좀 안 좋다면 역시 200달러까지도 깨질 가능성도 있고요. 좀 안 좋으면 160까지도 지금 열려놓고 보고 있습니다. 사이버 트럭에 대한 수익성 좀 대량 생산이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좋지는 않고요. 또 테슬라가 또 가격도 계속적으로 낮추고 있고 좋지 않은 모습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좀 어려울 수 있다 느낌이 조금 더 들긴 해요. 주식은 선반영 한 6개월 되기 때문에 한 7개월, 8개월 정도는 좀 어렵다 느낌도 좀 있습니다.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 좀 비중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반등했을 때 그 과한 비중을 덜어낼 필요는 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하는데 뭐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죠. 테슬라가 좀 급하게 떨어질 경향이 좀 보일 때 그때부터는 좀 분할 매수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근데 매수 타점을 잡기가 어려워요. 200달러를 깨질 것도 같은데 근데 200달러에서 잡을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고 약간 좀 장대 양보 하나 보이는 거와 장대 음봉 보이는 거와 그거에 따라서 분할 매수 시점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미국 증시 현재 상황은 어떤 상태로 생각하고 계세요?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이 부분적으로는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. 오늘 새벽에 유엔 총회에서 그 휴전 결의안을 채택했거든요. 근데 이스라엘은 좀 반대하고 하마스는 환영하고 120개국에서 찬성표를 던졌고 미국, 이스라엘은 포함한 14개국은 반대했는데 뭐 45개국은 기권했다. 법적 구속력은 없고요. 자, 미국과 이스라엘은 좀 반대하는 거 당연한 거고요. 그리고 미국이 인질 석방 조건으로 임시 휴전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. 그래서 기사가 오늘 아침 한 5시 정도인가 나온 것 같은데 미국 증시에 마지막에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가 좀 파악이 안 되거든요. 좀 그 파악하신 분들은 이게 미국 증시 끝나기 전에 나왔는지 끝난 후에 나왔는지 한번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그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그 주식을 좀 매도한다고 했거든요. 여태까지 이 사람이 매도한 적이 없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그래서 미국의 그 은행주들이 좀 하락을 많이 했고 S&P 500이 조금 반등을 못 해줬습니다. 미국의 친이란 세력 그 시설을 공습했거든요. 조금 긴장감이 더 있어서 유가가 좀 올랐고요. 전쟁 분위기가 조금 아직 그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 근데 휴전 얘기가 있어서 조금 뭐 어떻게 될지 월요일 좀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. 실적은 괜찮게 나오고 있었는데 실적이 증시에 반영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. 메타도 잘 나왔는데 메타는 하락했고 마소도 잘 나왔는데 하락했고 그래서 원래 상승장에서는 악재가 나와도 악재를 무시하고 올라가는데 하락장에서는 호재가 나와도 호재가 힘을 못 받고 그냥 내리는 경향이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장세를 보더라도 반등할 분위기는 맞는데 시원하게 반등을 좀 안 해줘서 역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매수 세력이 좀 많이 없는 느낌, 기관이 지금 매수를 아직 안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. 개미들만 매수하는 느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. 이런 하락장의 탈출 방법은 강한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한번 올려야 되거든요. 근데 그런 것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다. 그렇다면 뭐 매수 세력이 확실히 들어온 느낌은 아닙니다. 자, 다음 주 미국 증시는 예상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. 자, 저번 주 일요일 날 장대 음봉이 2개 나왔고 거래량이 상당히 커서 좋지 않다. 다음 주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그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됐죠. 저번 주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요일과 화요일 정도 반등할 때 조금 비중이 과하신 분이나 좀 비중을 덜 필요가 있다. 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틀 정도 반등은 좀 왔어요. 그리고 뭐 여지없이 그냥 쭉 내렸죠. 자, QQQ도 거래량이 상당히 이틀 동안 컸고 장대음봉 나와서 좋지 않다. 다음 주 추가 하락할 것 같다. 기술적 반등 있을 때 좀 매도해야 될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비슷하긴 됐습니다. 따라서 이렇게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나왔을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.
떨어지는 칸날을 잡지 마라 하면서 그 화면도 보여드렸잖아요. 저번 주에. 스파이 415가 깨졌거든요. 그래서 좀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. 은행주들이 좀 하락해서 중소형주들도 좀 하락해서 S&P 500이 좀 좋지 않았고요. 자, QQQ는 342가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 정도에 닿고 살짝 올라갔는데 시원하게 반등이 안 됐었어요. 200이선은 바로 밑에 있고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. 지금 XOXX 반도체도 435가 지지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죠. 하지만 좀 금요일날은 세게 반등을 해야 할 날인데 5일선도 돌파하지 못하고 애매하게 끝난 모습입니다. 자, 금요일날은 인텔이 많이 올라서 지수를 방어해 줬고요. 아마존이 실적이 나쁘지 않아서 좀 많이 상승을 해줘서 이 두 종목이 금요일날 지수를 좀 반등을 해줬거든요. 이 두 종목이 없었다면은 지수가 무너졌을 것 같아요. 제가 금요일 말씀드렸듯이 낭떠러져서 지금 누가 딱 손을 딱 잡아줘서 진짜 떨어져가는 걸 잡았는데 약간 그 잡는 사람이 약간 힘이 없어서 같이 떨어질 가능성도 좀 보고 좀 있어요. 그나마 좀 인텔과 아마존이 좀 잡긴 했는데 약간 좀 아직까지도 시원하게 좀 반등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.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엔비디아가 405를 정확히 딱 거기에서 끝났거든요. 405가 깨지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 금요일날 401달러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계속 막판까지 해서 올려서 405로 끝났습니다. 약간 그래도 좀 버티려는 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. 다음 주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. 월요일날 반등을 해줄 가능성은 좀 있긴 한데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더라도 이렇게 찐 반등으로 가는 느낌은 조금 물음표가 아직 현재 좀 있고요. 일단 강한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 실어주는 모습이 좀 있다면 조금이라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 근데 지금 시원한 기술적 반도까지도 나오지 않는 모습을 봐서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. 그래서 저는 그 투자할 때 지금의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거를 같이 놓고서 이 저울에 딱 올려놓고서 어느 쪽이 더 센가 보고서 그렇게 해서 조금 상승 하락 정도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. 현재 좀 부정적인 상황은 그 JP모건의 그 다이먼이 매도해서 은행주가 안 좋은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전이 좋은 느낌이 아직 아니고 근데 오히려 이게 긍정적으로 휴전이 된다면 좋은 모습이 있겠죠. 그리고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그게 증시에 반영이 안 된다. 그럼 상당히 지금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게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이고요. 스파이가 415가 깨졌죠. 그것도 좀 그렇고 러셀 2000도 좀 붕괴가 됐습니다. 추가로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어서 좋지 않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 경기 침체가 있을 확률이 상당히 있어서 더 있다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미리 좀 떨어진 느낌 좀 있고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원한 매수세가 없다. 강하게 그 저가 매수 장대 양봉 하나 안 나오고 내리는 거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긍정적인 거는 그래도 있는 거죠. 긍정적인 거는 지금 휴전이 좀 되는 느낌이 있고 중재가 좀 있고요. 유엔에서.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5%를 돌파하려 하다가 그 돌파 못하고 내려왔어요. 그리고 좀 하락하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고요. 유가도 조금 좀 하락하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무너지면 상당히 위험한데 엔비디아가 405를 좀 지지를 해줬고요. 다행스럽게도. 그리고 XOXX, QQQ도 조금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고요. S&P 500의 대부분의 종목 들이 그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뭐 지금 실적 장세인데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. 자, 빅테크도 테슬라하고 구글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그런데 대부분의 그 상승 시작은 진짜 안 좋고 진짜 더 폭락한다 그런 느낌에서 반전하면서 올라가는 게 반전의 시작이에요. 저번 4월, 5월 올라갈 때도 진짜 뭐 뱅크런 사태하면서 뭐 엄청나게 은행주가 폭락하고 막 그랬었잖아요. 그 상황에서 오 하면서 그냥 오르기 시작했어요. 따라서 상승의 시작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. 따라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잘 버티고 금요일날 아마존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오거나 인텔이 안 좋게 나왔으면 거의 폭락을 했을 거예요. 그런데 두 종목이 좀 튼튼히 받쳐줘서 좀 괜찮아진 거고요. 제 구독자분들은 지금 이렇게 저울추에 올려놨는데 어느 쪽으로 기울고 계십니까? 궁금하죠? PD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저는 부정적으로 좀 더 보고 있는데 네. 부정적으로 1g이 더 있는 느낌도 있는데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. 자, 목요일 매수했던 그 계좌는 지지선이 깨지면 바로 손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TQQQ와 XXL 마피디님 이번 투자 스타일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금방 매수한 스타일이요? 네네. 저는
투자할 때 그 저점에서 매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웬만한 분들은 약간 지지를 확인하고 올라가는 느낌에서 뭐 매수하잖아요. 그렇게 되면 조금 엇박자 나서 그렇게 좋지 않은 느낌이 있어서 저는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지지선을 좀 지지를 받을 것 같다는 부분에서 거기서 분할로 매수가 들어가고 그게 깨지면 바로 손절하고요. 그리고 그거 지지 받고 올라간다면 좀 버티다가 조금 올라가다가 좀 꺾인 느낌이 있으면 반 정도는 줄여요. 그리고 다시 또 지지선까지 내려오면 뭐 깨지면 손절하고, 그리고 지지선까지 내려오지 않고 다시 반등하면 그 반만 계속 가져가는 이런 전략을 좀 하고 있거든요. 여태까지 제가 매수했던 계좌는 대부분 다 이럴 거예요. 근데 이 방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. 이 방법이 잘 맞으려면은 정확한 지지선이 좀 파악이 돼야 되고, 그리고 손절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. 한 3%에서 5% 확실히 하고 해야 되겠고요. 그래서 미장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매수 매도를 해야 될 것 같다 했을 때는 좀 일찍 자고 새벽에 3시나 4시 일어나서 막장을 좀 보면서 매수 매도를 좀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. 제가 새벽에 좀 뒤척이면서 시끄럽게 할 때 있잖아요. 테슬라 이때 매수한 것도 그 정도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손절을 각오하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. 여기 정도가 지지를 받을 것 같다. 추세가 이 정도 계속 지지 받았다. 그러면 뭐 이 정도에서 매수하는 거고요. 그죠? 깨지면 손절하는 거고요. 이때 만약에 깨졌으면 저는 손절을 했을 겁니다. 4월, 5월에 XOXL, 이건 XOXX 차트인데, XOXX 여기서 매수했잖아요. 공포지수 매매 프로젝트를 이때 첫 번째 진행했을 거예요. 여기가 깨지면 제가 손절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손절을 각오하고 매수한다. 그래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서 저는 이 정도의 뭐 비중 줄이긴 했는데, 그 이후에 60% 수익 보신 분들도 그때 댓글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. 전 이 정도에서 반 정도 덜고 위에서 좀 덜었는데, 뭐 쉬운 매매 방법은 아닌데 좀 익숙해진다면 뭐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. 주식 얼마 안 되신 분들 따라하기는 좀 어려워서 제가 이번에는 그냥 저만 매수를 했고요. 그래도 뭐 지지선은 다 말씀을 드렸죠. 이렇게 권하진 않으시는 거죠? 그러니까 손절을 못하면 크게 물리죠. 소액으로 좀 연습해보는 건 어떨까요? 그건 좋은 겁니다. 소액으로 해보고 손절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확실히 손절하는 방법을 아시거나 손절을 확실히 할 수 있다 하는 분들은 나쁘지 않은데, 그렇지 않은 분들은 크게 위험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권해드리진 않습니다. 장기 투자하려고 한다면 언제쯤 매수해야 될까요? 장기 투자자분들은 지금처럼 그 추세선 하단이나 많이 떨어졌을 때, 지금에서는 한번 훅 빠졌을 때, 수요일날 같은 경우가 훅 빠졌잖아요. 장대 음봉으로 쭉 빠졌을 때 그때마다 조금씩 사고, 또 한번 훅 빠졌을 때 분할로 사고, 이렇게 20분의 1, 20분의 2, 20분의 3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사시면 되고요. 매일 사는 것도 아니고요. 크게 빠졌을 때만 한 번 들어가고, 크게 빠졌을 때만 한 번 들어가고, 이렇게 단 종목을 좋은 종목 하셔야 되겠죠. 좋은 종목. 웬만하면 그 테슬라나 지수주에 하는 게 좀 좋고요. ETF. 중소형주 개별 종목으로 한다면 좀 한 번에 훅 빠지기 때문에 좀 위험하죠. 자, 마피디님, 현재 포지션은 어떻게 가져가실 계획이신가요? 좀 테슬라가 조금 좋은 자리가 왔을 때부터는 분할 매수를 생각하고 있는데,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이 좀 적고요. 지금은 반도체가 좀 매력적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XOXL 위주로만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. 어제도 반등이 반도체가 좀 세게 왔죠. 반도체가 미리 좀 빠졌고, 반도체가 28달러까지 올라갔는데 XOXL이 4달러까지 내려왔어요. 즉 50%가 빠졌거든요. 반토막이 됐다는 얘기죠. 저도 반토막 됐습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반도체가 좀 많이 빠졌고, 그리고 D램 반도체도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그렇고 감산을 해서 3분기가 바닥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있어서 지금 D램 값이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.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가을이 바닥일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XOXL 위주로만 분할 매수 예정하고 있습니다. 단 근데 추세 깨지면 손절할 거예요, 저도요.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비중이 너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 기초 반등이 있을 때 10%, 20%라도 현금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. 지금 분명히 20%, 30%의 현금이 확보되셔야 됩니다. 지금 현금 확보가 되시지 않는다면은 추가 하락할 때는 상당히 고통스러우실 거예요. 현금이 확보되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그런 거는 꼭 좀 유념하시면서 댓글에 보면은 저희 영상 좀 많이 보시고 현금 확보 되시고 이번 하락장이 좀 대비가 잘 되신다고 되신 분들이 댓글이 많이 주고 계세요. 네네. 전에는 그런 기준 없이 했기 때문에.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포지션 비중 말씀드려서 마피디를 그대로 따라하기는 좋지 않아요. 하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구나. 그럼 나는 요 정도 하면
하면 되겠구나 느낌이 될 수 있을 거예요. 저를 그대로 따라해서 낭패 보시면 안 되고요. 말씀드린 대로 마피드가 1차, 2차, 3차 하면은 나는 마피드 한 3차부터 매수할래. 그러면 더 수익 볼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거나 하시면 안 되겠고요. 저를 누군 줄 알고 그대로 따라 하십니까? 그죠? 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죠? 증권가에서 놀지도 않았고요. 그죠? 그냥 뭐 투자만 그냥 오래 했던 일개 개미일 뿐입니다. 자, 금요일날 조금 상승을 했는데 뭐 시원한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좀 위험하거든요. 말씀드린 대로 낭떠러지에서 잡긴 잡았는데 끌려 내려갈 수 있고 건져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약간 잡긴 잡았는데 약간 확실히 들어 올리지 못한 상황이에요. 그래서 조금 큰 비중으로 매수하거나 왕창 매수하는 건 좋지 않고요. 리스크 관리해야 될 상황입니다. 자, 이번 주 좀 하락장이라 매일 영상을 좀 찍었거든요. 네네. 좀 힘들기도 한데 그죠? 도움이 좀 되셨다면 좋아요 1000개 된 지가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 1000개 한번 만들어 주시면 다음 주도 한번 네. 매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힘들지만요. 네네. 보로우님 소중한 슈퍼챗 감사드립니다. 목요일에 주셨는데 제가 어제 말씀을 못 드렸네요. 죄송합니다. 힘든 하락장 잘 대응하셨으면 합니다. 자세한 종목 영상은 내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